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본 강의를 하게 된 문소영입니다. 제 소리는 당연히 잘 들릴 거라고 보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채팅, 잠깐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인 반응, 대답 너무 좋으시네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 달 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저번 달에 강의를 하고 요즘에 이제 강사분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이런 강의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는 문소영이라고 하고요. 그냥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작년에 FOC를 만나서 바이낸스 거래라는 거를 처음 했었고, 선물 거래도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수천 번의 경험을 했었어요. 수천 번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나만의 스킬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 보는 감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입문하시는 뭐 초보자 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제가 거래를 더 잘하죠. 수익도 잘 내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저는 제가 코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카데미 강의나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배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우리 지금 이제 입문하신 분들처럼 그냥 똑같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즘 코인 거래하는 거, 원목 거래하는 거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뭐 괜찮다, 수익도 잘 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참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많이 하는 시장이잖아요. 정말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잠깐만요. 세력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도망도 잘 다녀야 되고요. 치고 빠지고도 잘 해야 되고요. 정말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가 고인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는 나의 대응 능력을 잘 기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봇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누구보다는 어떤 뭐 저 바깥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거래를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워낙에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롱숏을 알려줘서 진입을 하는 거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추세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대응 능력을 길러놓지 않는다면 계속 손실만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롱숏을 알려주는 원봇을 믿고 나의 대응 능력만 어느 정도 길러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강사분들이나 뭐 이게 고인 거래를 하면서 뭐 전문가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주의사항 주는 거를 그것만 잘 지키셔서 거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게 참 식상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원본 RSI가 도미넌스가 출시가 되면서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점수를 보고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RSI의 그런 시그널을 보고 우리 아카데미에서 배운 그런 보조 지표들 보는 방법 있죠.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그리고 뭐 지지 저항 뭐 추세선 이런 거를 할 줄 알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진입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뭐 나고 안 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저는 오토브 4.0 딥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바쁘다 보니까 원보 지수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딥 라이트 잡아주는 걸로 해서 제가 그걸로 해서 이제 RSI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이낸스 차트에서 제가 그냥 알아서 진입을 해서 이제 그런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제가 원보 지수를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코어라고 해서 우리는 세력의 점수가 있죠. 세력의 움직임을 점수로서 수치화해 놨습니다. 그 점수를 보고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선과 그 세력선의 교차와 이격.
원부 딥라이트는 교차가 많이 났을 때, 교차가 난 경우를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4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 뜨죠. 그래서 6.4를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6.4에 초보자분들 많이 당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6.4는 경험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원봇의 우리 공시표라고 하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차트를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롱 포지션을 잡을 때 매수존에서 그죠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 매도존 그죠 고점에서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자 빨간 선은 실제 거래소 그쵸 바이낸스 거래소의 실제 차트의 시세선이에요. 실제 차트예요. 그리고 자 파란 선은 세력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세력선 그쵸 우리가 원보 지수 세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항상 우리 시세는 세력선이 그 고인의 방향성을 예측해주는 이제 선행 차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세선은 세력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 세력이 아래에 있으면은 아래로 간다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항상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세 끝이 고점에 있거나 저점에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시세 끝이 중간에 있으면 관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RSI를 보면서 조금은 틀린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있어도 RSI의 방향성 시그널을 보고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조금은 이게 이제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원보 지수. 우리 이제 보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보 지수를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원보 이제 도미넌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원보 지수는 1시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업데이트가 되면서 항상 변동 스코어 점수 높은 거,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면 변동 스코어 점수 제일 제일 낮은 거, 마이너스 점수가 제일 큰 거를 진입을 하라고 했었고, 자, 0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50점으로 갈수록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점을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제 고점에서 뭐 예약 매수를 한다거나, 뭐 예약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고점에 다가오면 그물을 친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한 3개 정도 예약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시옷으로서 진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점에 내려오죠. 250점, 마이너스 250점으로 갈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점수보다는 RSI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현재 스코어 점수와 변동 스코어의 점수를 보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제일 상단에 있는 거,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틀린 교차, 세력 점수와 변동 스코어 점수와 그리고 변동 시세가 이렇게 색깔이 틀린 거를 우리가 교차가 낮다고 하거든요. 이 교차 점수가 큰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입 타점을 잡기도 괜찮고 수익이 괜찮습니다. 조금 수월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원봇이 시작할 때, 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주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 다른 전주의 김근호 아이오님 같은 경우는 항상 비트코인을 같이 매수를 해서 보자 추세를 본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공기계에다가 이제 거래소를 깔아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항상 확인을 해요. 항상 그래서 폰을 2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래를 할 때는 비트코인을 먼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는 비트랑 조금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거래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비트코인을 보면서 비트와 같이 움직이는 거를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원봇에 들어가면 먼저 비트코인을 절개찾기를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세요. 등록을 해가지고 절개찾기에서 비트코인의 점수를 보는 거죠. 이게
그저께, 그저께 새벽에 완전 빅숏이 나왔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이 점수, 정말 큰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이날 한두 시간 만에 마이너스 5% 정도가 마이너스 하락을 했죠. 그때 알트들 정말 난리가 났었고, 롱을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 점수 체크하시고, 차트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고점이 나왔죠. 300점대가 나왔으면 고점이라는 어느 정도 고점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점인데 고점에서 롱을 잡는다면 약간의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체크를 항상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 두 페이지가. 자, 우리는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되고 주의사항을 무조건 지켜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초보자분들은 분할 매수 이제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죠. 저 또한도 타점 100%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고요. 제 타점도 좋은 타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항상 우리는 진입을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드를 지켜서 비중을 지켜가지고 진입을 해야 돼요. 항상 뭐 타점을 정확하게 완전 저점, 완전히 고점에서 타점을 잡았으면 뭐 한 번만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하고 2차, 3차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000달러가 총 수익, 총 시드예요. 총 시드. 1000달러가 있다면 항상 저는 우리가 20, 30% 내에서만 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코인당 100달러씩 들어가면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잡는 거고요. 그리고 뭐 200달러 한 코인에 200달러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 한 코인만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달러를 하던 200달러를 하던 이걸 가지고 분할을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 총 시더 1000달러 이걸 가지고 진입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달러나 200달러를 가지고 내가 한 코인이나 두 코인 정도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 1차 매수를 하는 거죠. 1차 매수는 이제 이런 30, 30보다는 요즘에 이제 정찰병 쪽으로 해서 뭐 10달러만 진입을 한다던가, 뭐 30달러 한다던가, 아니면 60달러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가 10달러 진입을 했어요. 정찰병 쪽으로 10달러 진입을 했으면, 그 다음 만약에 상승을 하면 다행이죠. 저는 상승을 한다고 해서 중간에 절대 뭐 불타기라고 하는데 불타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10달러 진입을 했으면 이걸로 그냥 수익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20달러, 두 배 정도 뭐 진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로만 또 상승을 하면은 그냥 이걸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하락을 하죠. 근데 이거 분할 매수도 자주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도 자주 하시면 안 돼요. 타점 잘 잡아가지고 항상 우리는 지지 저항을 그어서 항상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1차 매수 여기서 뭐 100달러를 넣었는데 계속 추매를 못하고 기다렸다가 하락 여기 마이너스에서 마음고생 많이 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한들 얼마 뭐 수익을 얼마 못 받게 되지만 못 먹게 되지만 근데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낮아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분할 매수는 필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을 잘 지켜가지고 진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몰빵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타기 해가지고 성공하는 분들 극히 드물어요. 물타기는 초보자분들 특히 비추입니다. 항상 제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른 손절이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손절을 잘 하지는 못해요. 손절을 못하고 거의 청산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진입을 할 때요. 진입을 할 때 지지 저항을 끊는다거나 추세선을 그어서 보는 방법은
초보자분들도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나 뭐 네이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시고 항상 차트에 많이 그리세요. 그런 분들이 실력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고배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내 시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것보다 처음에는 손실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배수를 했을 때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저 다 모든 이거 경험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처음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0배 했다는 거, 그쵸? 20배, 멋 모르고 20배를 했었어요. 멋 모르고 20배를 하는데 수익도 잘 나지만 손절하는 금액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원부지수방에 이제 인증샷을 올리니까 우리 마스터님께서 고배수 하지 마세요. 20배 하지 마세요 해서 제가 18배, 19배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큰 배수잖아요. 고배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10배를 내렸다가 12배를 했다가 10배를 했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제가 10배를 하고 있고요. 10배도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내가 대응이 가능하면 10배를 한다고 하지만 대응이 가능하지 못하면 대응을 아직 못하거나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고배수 하지 마세요. 그냥 5배 밑으로 해서 2, 3배를 해서 하는 거고 수익률보다는 우리가 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손실지정가. 이거 정말 잘 지키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틀 동안 큰 하락장이 나왔잖아요. 그때 손실지정가를 해놓으신 분들은 큰 손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손실지정가를 안 하신 분들이 청산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절은 정말 고수들은 칼 손절을 잘한다고 하거든요. 손절을 못하는 분들은 하수들. 아시겠죠? 우리가 고수들을 흉내를 내야죠. 그래야 고수의 길로 따라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때,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고문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절 수익이 나면은 빠르게 매도를 해요. 혹시나 하락이, 뭐 수익률이 줄어들까 싶어서. 근데 손실이 날 때나 마이너스가 될 때는요, 빨리 손절을 못 해요. 손절을 못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마터면 뭐 수익이 날까 기다리다가 크게 손절을 하게 되죠. 50달러 손절하면 될 걸 나중에 500달러 손절하는 경우, 뭐 1000달러 청산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손절을 해버리고 손절을 하고 다시 타점을 잡으세요. 그게 수익률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거 알려드릴게요. 원봇 도미넌스 그리고 RSI 우리가 원봇 도미넌스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뜻이 암호화폐 그죠?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현재 뭐 그런 점유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있는지 그 점유율을 알려준다고 하죠. 그러면 자, 원보 도미넌스는 뭐냐면요. 자, 아까 우리 원보 지수죠. 원보 지수에서 보시면 현재 스코어가 있고 그 전 시간, 한 시간 전에 점수가 있고 한 시간의 그 차이, 그죠?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봇에서 알려주는 매 시간마다 계산되어서 나오죠.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원봇 스코어의 점수를 가지고 이 모든 180여 개에 가까운 합의 평균을 원봇 도미넌서 1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길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상승 추세, 그죠? 하락 추세. 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좀 단타 위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장투를 잘 하지를 못해요. 장타를 못하고 거의 단타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스코어, 자, 여기에서 점수를 보시면 이 변동 스코어의 합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점수가 높으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하락 점수가 낮거나 이러면은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제 같은 경우는 딥라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딥라이트가 그런 추세를 알려주죠. 롱이 잡히거나 뭐 숏이 여러 개 잡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딥라이트를 가지고 전 추세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온보 도미넌스를 가지고도 그 점수를 보고 있고요. 추세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 우리 도미넌스라고 해서 이런 자료는 지금 그 9%님이 924님께서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처음에 저 이거 들을 때 뭐 솔직히 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조금 경험을 하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자, 비트코인 우리 거래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가도 조금만 캔들이 까딱하면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알트들은 우르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다가도 그 하락을 하다가도 고개를 치켜들면 그쵸? 원봇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을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비트코인 점수, 자,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소수점 이 자리가 조금만 변해도 뭐 알트코인들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코인 시장이 추세가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거를 항상 체크를 이것도 또한 하셔야 돼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점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알트코인이나 테드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알트가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많이 보는 건 또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해당 수치가 자, 이 점수가요. 오른쪽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코인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뭐 했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9%님께서 상승을 했거나 상승 중이거나 앞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자, 상승을 했으면은 항상 코인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죠. 그죠? 기본이죠. 그러면 자, 상승을 해서 올랐죠. 올랐으면은 N 시간 후에는 하락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관망을 했다가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원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점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코인이 오를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망하고 나서 N 시간 후에 상승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부 도미넌스 2번은 이것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치가 높으면 전 시간 대비해서 현재 시간, 지금 한두 시간이죠. 한두 시간 안에 상승을 했거나 상승을 하거나 상승을 할 코인들이 많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점수로 가면 갈수록 이 수치가 낮아지면은 자, 하락을 했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할 고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테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 수치가 상승을 하면, 자, 우리는 거래를 하다 보면 US 테드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나요? 코인을 매도를 하면 US 테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 코인을 매도를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한다. 테드를 현금화를 시키기 때문에 코인들을 매도를 하면 테드가 현금화되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요즘에 저는 거의 이걸로 제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시간짜리 지금 캔들이에요. RSI가 1시간짜리 캔들인데 롱 시그널이 떴죠. 롱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롱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그쵸? 이 등락을 하다가 자 여기에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죠. 한두 시간 관망을 하다가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입한 분들은 이 지금 하락 그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겠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숏 시그널이 뜨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2차 매수, 3차 매수 하는 거를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익혀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더라도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롱으로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 항상 우리 지금 RSI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숏 시그널이 떴습니다. S 시그널 떴죠. 높은 언덕에서 S 시그널이 떴었고요. 그리고 S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자, 2시간 동안 상승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롱 시그널이 뜨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해도 되겠죠.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해서 또 숏으로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저점에 가까운데, 자, 롱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은 또 관망을 한다거나 거의 롱 뜨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시간 관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높은 언덕에서 시그널이 떴을 때가 확률이 높은 거고, 그리고 자, 이런 곳에서도요, 어느 정도 그냥 눈치상 거래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숏이 뜨지는 않았지만, 아, 높은 언덕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곧 뭐 숏 추세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눈치껏 거래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초록색, 그죠? 높은, 그죠? 빨간색이면서 상방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제 숏 추세로서 고점에 가깝기 때문에 숏 추세로서 갈 거다. 그리고, 자, 움푹 패인 웅덩이에서 롱 시그널이 뜨면은 롱 추세로 갈 거다. 저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제가 거래를 하다가 한 시간마다 체크를 이제 해보시는데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뭐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도 횡보를 하면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럴 때는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트레이딩 뷰 차트예요. 우리 지금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면서 바이낸스에서도 트레이딩 뷰 차트를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낸스의 트레이딩 뷰는 되게 느리고 버벅대기도 하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원봇의 트레이딩 뷰 차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트레이딩 뷰에서도 자, 그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뭐 추세선, 지지선, 지지 저항과 다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 많이 하세요. 활용 많이 하시면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불편한 거는 지금 이제 이게 나왔다가 들어가면 다시 리셋이 되어가지고 내가 저장해 놓은 대로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1개월 정도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추세를 확인하면서 하는 건데, 이제 항상 이제 구프로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원보 지수를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날 한번 보세요. 5월 29일 8시에 224점, 굉장히 원보 도미넌스 1번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때, 자, 10시에 제가 체크를 했어요. 원보 차트가 이렇게 굉장히 고점에 올라온 상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관망을 하시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상승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나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 뒷날에 보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도 자 원보 도미넌스 2번도 똑같죠. 2번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날 제가 5월 29일 이날 자 원보 여기 지금 RSI 같은 경우도 고점에 올라왔죠.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는 롱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날 계속 오후에 상승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늦게 하락을 했거든요. 숏 추세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짧게 먹었지만 짧게 이렇게 모든 거를 숏으로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추세를 보면서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딥라이트, 그죠?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딥라이트를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딥라이트의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랑 그 방법대로 한번 배우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원본, 우리 딥라이트를 보시면 장점들이 많이 있죠. 항상 이제 타점을 잡아줘요. 타점을 잡아주면 그게 이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N시간 후에 N시간 동안 관망을 하는 거거든요. 관망을 하고 나서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이 훨씬 수익 나는 횟수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만 잘해도 괜찮아요. 관망 잘해서 진입 타점 잘 잡아가지고 진입을 하면 괜찮은데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딥라이트 장점은 레버리지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1달러에서 레버리지에 따라서 1달러에서 10달러가 잡혀요. 사이즈가 10 사이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이제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가 정말 괜찮은 타점이 나오면 이제 시드를 더 투입시켜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절과 손절가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산당하는 일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딥라이트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자, 딥라이트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원부 지수, 딥라이트가 타점을 잡아주면요. 원부 지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본 RSI를 확인을 하세요. 하고 나서, 관망하고 나서 항상 지지와 저항에서 진입을 한다거나, 그 외에 이제 보조지표들 있죠.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뭐 RSI,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조금만 기본적으로 볼 줄 알면은 거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찰병이 마이너스가 뭐 되어 있을 때 진입을 하기 좋죠. 요즘에는 제가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어, 그, 정찰병의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저는 진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딥라이트는 교차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고점 존이나 저점 존에 있을 때 매수 존, 뭐 매도 존 있죠. 그렇게 있을 때 종목이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 개를 잡아주더라도 다 들어가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딥라이트와 원본 RSI를 보고 이제는 제가 진입을 했던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딥라이트 지금 5분봉을 가지고 제가 지금 체크를 했었거든요. 자, 딥라이트가 여기 타점을 잡았어요. 완전 최고점에서 너무나 좋은 자리에 타점을 잡았죠. 근데 자, 숏으로서 잡았어요. 숏으로서 잡았는데 하락을 하면은 수익 구간이잖아요. 제가 이때 왜 진입을 했냐면 항상 우리가 배운 대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을 때 데드크로스가 있고 골든크로스가 있죠. 자, 골든크로스 상승을 하다가 이 칠입평선, 하늘색이, 연한 하늘색이 칠입평선, 칠입평선이 22평선을 뚫고 내려오는 거, 지금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토가 수익 중인, 정찰병 1달러가 수익 중일 때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자, 원보 차트는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완전히 고점에, 그쵸? 숏으로서의 매수존, 너무나 괜찮은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세력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자, RSI를 보면 롱으로서 잠깐만요. 네, 눈치껏 여기에서 만약에 높은 언덕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렇게도 하셔도 돼요. 딥라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 저도 김경현 아이오님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RSI 차트가 너무나 괜찮아요. 너무나 괜찮으면 여기에다가 정찰병식으로 진입을 해 놓으세요. 제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그 포지션에 안 잡혀져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거 봐야지 해놓고 나면 뒤돌았으면 까먹거든요. 어떤 내가 뭘 보려고 했지 하고 까먹게 돼요. 근데 이제 포지션에 이제 정찰병식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가 뭐 차트가 괜찮다. 그러면은 정찰병으로 진입을 해놨다가 다시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때 자 그대로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슬라이드. 네. 자, 자, 여기서 보시면요. 딥라이트가 잡았어요. 그때 원부 차트가 이런 모양, 굉장히 괜찮은 교차가 일어난 거죠. 그때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오토봇이 잡았어요. 딥라이트가 타점을 잡았고 그때
원봇 RSI는 이렇게 L 시그널이 뜨고, 자, 숏 시그널이 뜨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움푹 패인 웅덩이가 생겼죠. 생겼을 때, 여기에서 타점을 잡고 제가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1차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딥라이트가 잡았거든요. 타점을 잡았는데 롱 추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때 RSI를 보니까 롱이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다 지금 딥라이트가 잡아서 타점 RSI를 보고 제가 진입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교차가 괜찮은 교차가 일어났죠. 그리고 자 RSI를 보니까 높은 언더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어느 정도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자리 지금 숏 추세로 가겠구나 라는 감이 오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진입을 했던 거 이렇게 눈치껏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더 만약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고점을 올라가면서 추세가 바뀌어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RSI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비중만 잘 지켜서 한다면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딥라이트가 이런 차트를 타점을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여기 제가 보면 이렇게 좋은 타점은 아니에요. 좋은 타점은 아닌데 자 딥라이트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높은 언더까지 지금 올라와가지고 곧 숏 추세 나올 것 같다는 뭐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바쁘다 보니까 1차 매수하고 나서 2차, 3차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믿고 기다리면 숏 추세로 가는 거고, 그리고 한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롱 시그널이 떴다. 그러면은 바로 뭐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1.5464거든요. 1.5464.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 같으면 우리 예전에는 원부 지수, 그쵸? 공식표에서 보면서 배웠을 때 이거는 거의 관망하는 차트죠. 근데 RSI는 숏 시그널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입을 했던 거죠.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세력이 그쵸 밑에 있었고 고점에 올라왔을 때 숏 추세로서 일반적인 생각은 진입을 하겠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트가 꺾어서 올라간 거죠. 비트가 하락을 하다가 비트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거였거든요. 그때 자 딥라이트는 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켜보다가 이렇게 숏 S 시그널이 자, 이렇게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4743, 4748이면 요쯤에서 제가 진입을 했겠네요. 이 자리에서 숏 추세로 진입을 했고, 만약에 얘가 더 상승을 하면은, 시그널이 지금 S가 떴기 때문에 수매를 하시는 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뭐 배운 대로라면 숏 추세가 되겠죠. 그렇지만 초보자 분들은 진입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관망존에 가깝고 시세가 세력보다 더 고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 조금만 꺾였더라면 괜찮은 타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59699 이쯤에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때 자 보시면은 그저 2시간 동안 하락을 했다가 또 1시간 양봉이 나왔죠. 그치만 지금은 언덕이 높이 올라왔어요. 높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숏 시그널이 뜬다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진입을 하고 지켜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비중 많이 지켜가지고 넉넉하게 비중 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시드를 넣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거래를 하십시오. 자, 이거 차트 같은 경우도 28.04 여기에서 제가 이쯤에서 진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숏 시그널이 떴죠. 항상 이렇게 매 시간마다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숏이 떴는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딥라이트는 타점을 잡을 때요. 한 10분쯤
되면은 타점을 잡아줘요. 그러면 10분, 자, 오토 dim라이트 타점 잡은 거, 그쵸?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10분쯤에 들어가는 거죠. 원봇을 본다거나 바이낸스 차트를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시그널을 더 빨리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dim라이트를 조금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괜찮은 차트가 나왔죠. 괜찮은 차트이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다 지금 저는 숏 시그널이 뜨기 전이거든요. 뜨기 전에도 진입을 해서 6배를 한 거였어요. 6배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괜찮은 지금 교차가 일어난 차트예요. 근데, 자, 진입을 할 때 여기 롱 시그널이 떴기에 제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었어요.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차트거든요. 지금 이 롱이 여기 롱이에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계속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숏 시그널이 뜬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익을 많이 못 보고 빠르게 매도를 했던 케이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조금을 체크를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이런 체크가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지금 강사님들이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보면 입문하시는 분들 원봇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거 되게 쉽게 강의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6.4라던가 다 제가 강의를 하지는 못하겠고요. 어느 정도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할 건데 필요한 거는 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쉽게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조금 반복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진입을 할 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5분 봉이에요. 5분 봉이지만 15분 봉을 하던 30분 뭐 봉을 해서 보든 자, 지지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이 자리가 그쵸? 계속 캔들이 와서 부딪히고 올라가고 부딪히고 올라갔죠. 그러면 자, 딜라이트가 타점을 잡아줘도 언제 내가 시드를 투입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자, 관망을 하세요. 항상 코인은 이렇더라고요. 쑥 빠졌다가 그쵸? 개미를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나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막 나를 두고 가는가 싶어서 막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하셔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부딪히고 올라가고 부딪히고 올라갈 때 이 자리가 1차 지지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제가 진입을 했던 거고 자, 원봇을 봐도요. 원봇 직원들이 알려줬어요. 세력선이 여기까지 오겠다, 여기까지 내리겠다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던 거 그렇게 해서 50% 수익 났죠. 자, 여기에서 또 보시면 자, 오토가 타점을 잡았거든요. 오토 dim라이트가 타점을 잡았고 자, 여기에서도 지금 1차 지지가 만들어졌죠. 1차 지지가 만들어진 지점에서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봇이 이렇게 타점을 알려줬죠. 원봇이 이만큼 하락을 시키겠다고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때 이 자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GG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그쵸? 자, 여기서는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거든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지만 개미를 털죠. 개미를 털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구간만큼 수익을 낼 수도 있었지만 제가 놓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지선에 와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진입을 했더니 여기가 타점이 된 거죠. 자, 그때 원보 차트도 이런 차트.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거. 딥라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RSI를 보고 정찰병을 진입을 하라고 했잖아요. 진입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정찰병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간이 떨리지 않을 만큼 내가 손절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찰병을 투입을 시키세요. 투입을 시켰다가 그러고 나서 관망을 하고 나서 시드를 본격적으로 넣으면 되겠죠. 차트를 보고 그때 이렇게 마이너스 딥라이트 같은 경우도 1달러 타점을 잡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진입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이게 수익 구간이라도 저는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셔도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딥라이트의 또 다른 활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롱으로 잡혔죠. 롱으로서 잡혔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도 1차 지지가 돼요. 1차 제가 지지에서 시드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나니까 그대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지금 5분봉, 1시간 봉을 봐도, 자, 1시간 봉을 봐도 여기에 보면 여기 지지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이 87%까지 났었어요. 87%까지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지금 롱으로서 수익을 냈죠. 그러고 나서 딘라이트가 다시 이제 숏으로 갈 겁니다 하고 1달러 지금 타점을 잡아줬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 수익 구간인 거 우리는 지금 RSI도 똑같죠. 수익 내고 있다가 숏이 떤다. 만약에 롱으로서 수익 내고 있는데 RSI 숏이 떴다. 그러면 매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자, 정찰병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11달러만 다 팔고 매도를 다 하고 11달러만 남겨놓고 나서 이것 또한 제가 추세용으로 남겨놔요. 그러면 자, 나중에 감방을 하고 나서 숏으로서 진입을 할 때 이것 또한 정리를 하고 다시 숏으로서 진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오토봇이 잡아준 거고 얘는 제가 수동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딥라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자꾸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유튜브 공부하고 그러면 나중에 솔직히 원보다 없어도 우리는 다 거래를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보시면요. 여기 지금 7위평선, 22평선, 60, 120, 뭐 200까지 있지만 3개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골드 크로스. 이거는 자, 하락을 알려주는 데드 크로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7일평선이 이거 지금 차트가 작아서 참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7일평선이 22평선을 뚫고 나오면 골드 크로스. 자, 여기에서도 7일평선이 22평선을 뭐 뚫고 나오면 이제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7과 22평선이 벌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올라가면 상승, 벌어지면 매도 타이밍, 이것도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거래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토봇이 타점을 잡았어요. 롱으로서 타점을 잡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지지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도 지지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진입을 하면 됐지만 제가 여기에서 놓치고 이동평균선이 자, 여기서 보시면 상승으로 그쵸? 바뀌고 있죠. 추세가 바뀔 때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5분봉을 봤을 때도 골든 크로스, 15분봉에서도 골든 크로스, 자, 30분봉에서도 골든 크로스.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매도를 어떻게 하냐?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골든 크로스로서 상승하고 있죠. 5분봉, 15분봉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자, 보시면요. 15분봉을 봤을 때도 이동평균선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그리고 30분봉을 봤을 때도, 자, 이평선에 부딪히고 하락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1시간 봉을 봤을 때도 이평선에 부딪히고 내려오죠. 그랬을 때 저는 매도 타이밍,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올 100% 매도를 할 때도 있지만 분할 매도를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도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 지금 하락 숏 추세거든요. 숏 추세로서 이동평균선을 보면 15분봉에서도 자,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30분봉을 봤을 때도 지금 막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우리 원봇 가지고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요. 원봇을 먼저 봐야겠죠. 항상 원봇이 기본이에요. 원봇이 롱인지 숏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고, 딱 여기에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도 어쨌든 후행성 지표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경험치를 쌓아보세요. 볼린저 밴드
네, 상한선, 그쵸? 파란색 위에 거 상한선, 밑에 거는 하한선, 그리고 중심선 노란 게 이동평균선의 22평선이 중심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거의가 뭐 60%, 70%, 80% 이상은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여요. 수렴과 발산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면 자, 상한선을 터치를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하한선을 터치를 하면 상승할 확률이 높고 상한선 터치를 하고 중심선에 부딪혀서 다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한선 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상한선을 돌파를 하거나 하한선을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하면 강력한 추세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나중에 볼린저 밴드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폭이 좁아지면은 횡보를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강력한 추세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되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 추세선 자, 이렇게 폭이 좁죠. 좁아지다가 강력한 그쵸. 강력한 추세를 일으켰죠. 이렇게 롱으로서 크게 일어난 거고 횡보를 하고 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 자, 여기는 지금 스토캐스틱 RSI지만 우리 일반 그 RSI를 보시면 똑같은 지금 저점에 내려오고 하한선을 터치를 하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지금 바뀌고 있을 때 이렇게 원복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많은 경험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설명만 듣고 내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거를 시도를 많이 넣어서 하면 안 되겠죠? 조금만 내가 잃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고 뭐 100달러를 가지고 뭐 10달러만 가지고 해보라고 하면 너무 적은 돈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깝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아까울 만큼 신경을 조금만 쓸 만큼 시도를 넣어서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저항선 이제 지지와 저항 이거는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항상 그쵸? 지지선, 저항선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지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 모르실 건데 다 지금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는 구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드를 잃지 않고 거래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 시드를 잃는 것도 습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드를 소중하게 지키고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내 소중한 시드를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스탑 로스를 걸죠. 손절가, 그죠? 손실 지정가를 예약을 하게 돼요. 근데 손실 지정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선물 거래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수익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게 선물 거래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속 내 시드를 잃게 되겠죠. 내가 대응을 되지 않고 그렇다면 항상 손실지정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수익이 나면 처음 본절에나 우리가 본절가보다 아래쪽으로 손실지정가를 지정을 하죠. 근데 수익이 나면서도 우리가 분할 매도를 했을 때 방법이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롱으로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10% 상승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아래에 손실 지정가를 지정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날 때 내가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매도를 안 하고 지켜본다. 그러면 한 반 정도의 5%의 스탑로스를 거세요. 그러면 자 이만큼 내가 스탑로스를 여기를 걸었다면 이만큼 하락을 터치를 하면 자 더 내려오지 않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락빔을 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걸어 놓으면 이만큼은 수익 구간이 되죠. 수익이 나는 거지만 자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그 추세 변환으로서 하락을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 수익 나던 거 전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타로서 이렇게 거는 거고 내가 10% 수익이 난다. 10% 수익이 나면 반 정도에 걸고 20%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 자리에 걸고 계속 바꿔가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업비트에서도 항상 우리는 추적
뭐 익절 매매 이거 손실지정가와 감시가는 잘 때 차트 못 보죠? 일할 때 차트 못 보죠? 그리고 차트 못 볼 때 차트 못 보죠? 그리고 수익 후에 분할 매도하고 나서 50%나 75% 정도 매도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20% 이상을 못 넘기겠다고 수익을 못 넘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5% 10%에서 거의 그냥 100% 익절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50%만 매도를 하시는 거죠. 50% 매도하고 나서 나머지를 이렇게 익절 매매 스탑 로스를 거세요. 수익 구간에서. 그러면 그 수익 구간, 자, 여기에다가 수익 구간을 걸어놨으면요. 이만큼 올랐다가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쳐도 여기에서 어, 그 익절이 되거든요. 익절이 매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까지는 내가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약, 처음에는 지정가에 체크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약에 가서 이렇게 감시가 예약을 하는 거예요. 감시가 예약을 하면 내 시들을 잃지 않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스코어 점수나 그리고 이런 차트들 있죠. 차트 강의하는 거는 이런 거는 오늘 제가 넘어가고 거의 지금 이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낸스에 하는 거 있죠. 차트 설정하는 거.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던데, 자, 여기서 이걸 캡처를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설정을 하셨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 차트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내 수익 얼마인지, 그쵸?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사이즈, 내가 진입 타점, 나의 평단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숏으로서 이렇게 진입을 한 거, 손실 지정가 여기 걸고, 익절 지정 여기 걸은 거 다 숏으로서 진입을 한 거, 내가 매도한 거,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눈에 보세요. 한눈에, 손실지정가 만약에 수익이 더 나고 있는데, 그죠? 만약에 여기 그죠? 여기 익절 지정이 만약에 걸려져 있으면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더 수익이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지지저항 추세선 걷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클릭하시고, 또 캡처하세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걷는 거고요. 여기 맨 밑에, 프라이스 라인,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지 저항을 걸 수 있거든요. 금액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거래를 하세요. 이거 거래하시면서 하시는 거고,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것도 체크를 하세요.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여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체크를 해서 7일평선, 22평선, 62평선 색깔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고, 볼린저 밴드, 거래량 이런 거, RSI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설정해놓고 거래를 하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인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죠? 욕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물 거래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수익이 안 나요. 그냥 줄 때 먹자. 뭐 매도 그냥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저는 잘 못하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한 탓에 그냥 줄 때 먹고 빠지는 거. 그리고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안 먹고 더 수익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그냥 거래를 하세요. 줄 때 먹고 나오고 줄 때 먹고 나오고 이 습관을 조금만 기르셔도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복복리로서 시대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우리 수익 인증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고 나도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뭐 더 뭐 가지고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물에서 1%, 2% 수익 나는 거, 어피티에서 수익 나는 거 굉장히 크죠. 근데 선물에서 5%, 10% 수익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고배수, 5배도 저는 고배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 5%, 10%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루에 그죠? 5%, 10% 수익을 내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률에도 만족을 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면은 저 반드시 본인은 불행해지거든요. 불행해지기 때문에 본인 손에 든 떡에 그냥 만족을 하셔가지고 오래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게 그저 얇게 가더라도 얇게 길게 가야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지 욕심 부리고 남들 부러워하다가는 정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 그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는 거고, 거래를 하다 보면, 되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성격 급하신 분들 선물 거래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격 개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조한 조급함 버리시고, 인내심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코인을 배울 때, 원봇을 배울 때는요, 줌 강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사들 뭐 이런 게 없었고, 저는 서울에, 진주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3번, 4번을 가서 고모님이 그때는 매일 강의를 하셨거든요. 본사에서. 고모님의 강의를 듣고 오고, 제 실력 있는 거는 저의 경험이에요. 시간 투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나의 그런 자산, 그죠? 나의 기술을 익히는 건데 시간 투자 당연히 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시간 투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한순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 없잖아요.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정말 수익을 내는 거는 뭐 1%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정말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1%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코인으로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 투자 하셔가지고 내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손절도 하고, 그쵸? 청산을 당해봐야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손절을 안 당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청산을 당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절대 내 발전이 없거든요. 지금 초보자분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내기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 나가세요. 내 경험을 하다 보면 경험치 속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거든요. 뭐 청산 손절 안 당하신 분들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많이 넣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뭐 그런 시기보다는 공부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복리, 그쵸?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복리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면 1% 하루에 1% 수익, 하루에 뭐 5% 수익, 굉장히 큰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복리로 이제 복복리를 키워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욕심으로서 몇십 프로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수익이 나면은 출금을 하셔야 돼요. 사이버머니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뭐, 그 거래소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거든요. 항상 수익이 나면은 시드가 적은 분들은 50%만 시드에 보태고 50%는 항상 출금을 하세요. 출금을 하셔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세요. 따로 보관을 하셔서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 경험을 해보니까 시드를 자꾸 넣다 보면요. 그 시드 다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저 또한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한 1년 정도 거래하시고 거의 강의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경험 속에서 이렇게 실력이 는 거지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는 골라서 듣지 말라고 하죠. 우리 항상 8시 시작하면요. 7시, 제가 7시 50분에 항상 톡방마다 10분 전이라고 톡을 올려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뒤돌았으면 항상 우리 까먹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월요일과 수요일 7시 50분에 알람을 해놨어요. 항상 알람을 해놓고 줌 강의 그렇게 해서 제가 늘 까먹지를 않고 톡방마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톡을 보는 즉시 바로
줌에 들어오세요. 줌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거는 유튜브를 계속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저 유튜브에 안 올린 거 오늘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자 유튜브에 또 올릴 건데 그러면 그걸 봐야지. 그런 마인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마인드라는 거 아시죠? 항상 그때그때 줌 들으면서 익히세요. 공부하시고 아카데미 무조건 참석하세요. 도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 항상 이 표 그죠? 성공은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죠. 항상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수익 잘 내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나 그냥 원봇이랑 코인이랑 안 맞나 봐. 그만둬야 되나 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저희들은 이 경험을 다 지금 다 하고 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배워왔죠.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고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저희들 실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시기를 못 버텨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봇이 안 맞더라도 RSI가 안 맞더라도 앞으로 계속 안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회사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RSI 원봇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개발을 해낼 것이고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나면 온봇 굉장히 100%잘 맞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거고 IMF보다 굉장히 더 힘든 그런 경제난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FOC로서 준비를 하고 마케팅으로서 준비를 하고요. 이 평생 기술, 그쵸? 평생 자산이 나의 이런 트레이딩 기술을 익혀 나가세요. 정말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내 자녀한테, 내 자식들한테 코인으로서 선물을 하게 되고 코인으로서 재산을 주기도 하고 내 손자들한테도 그쵸? 코인으로서 용돈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가상화폐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ATM기 같아요. ATM기 같은 우리 원봇으로서 꼭 성투하시고 FOC에서도 꼭 성공하시는 그런 우리 아이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채팅 제가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줄 때 먹고 나옵시다. 네. 맞아요. 10,000원만 수익 나도 어디 가서 10,000원을 벌겠어요. 그쵸? 땅을 파면 뭐 나오나요? 10,000원 벌기 굉장히 힘들지만 많은 수익, 10,000원 수익 내는 거 하루에 그쵸? 굉장히 쉽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레이스님. 맞아요. 욕심 버리고 윤민호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 많이 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님은 앞으로 강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민호님. 자, 종료하겠습니다.